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은 뒤 나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고리는 다시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소리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소리를 흉내내지 않는다.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나는 스탠드를 더 밝게 켰다. 불빛이 방을 가득 채우자 벽 너머의 숨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빛이 닿는 범위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그날 새벽 이후로 나는 규칙을 하나 더 알게 됐다. 불은 막는 역할만 할 뿐 되돌리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것. 아침이 되자 집은 다시 정상으로 보였다. 침대와 벽 사이의 거리는 어제보다 멀어 보였고 벽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끗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밤이 오면 다시 가까워질 거라는 걸. 그날 낮 나는 이웃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이번엔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다렸다. 아주머니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주머니, 여기 예전에도 이런 일 있었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잠시 물을 더 붓다가 아주 천천히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몇 밤째예요? 새밤이요. 아주머니는 한숨처럼 웃었다. 아직 괜찮네. 그 말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머니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아직 벽이 열리진 않았잖아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척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밤에 뭘 하면 안 되죠? 내가 물었다.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다. 재지 말 것, 확인하지 말 것, 이름 부르지 말 것. 그리고 아주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대답하지 말 것. 대답이요? 벽 너머에서 누가 말을 걸면요. 내 심장이 그 말에 맞춰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이미 들렸죠? 아주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그제야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도 당신을 재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스탠드는 켜두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손전등을 침대 옆에 두었다. 켜고 끌 수 있는 선택지를 내 손에 쥐고 싶었다. 벽 너머의 숨소리는 예전보다 늦게 시작됐다. 자정이 넘어서야 아주 약하게 들려왔다. 후. 이번엔 숨소리 사이에 작은 멈춤이 있었다. 마치 숨을 쉬다 말고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누워 내 숨을 조절했다. 되도록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아주 얕게 숨을 쉬었다. 그런데 벽 너머의 숨도 같아졌다. 내가 숨을 멈추면 그쪽도 멈췄고 내가 다시 쉬면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조였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벽 쪽으로 뻗었다. 일부러 닿지 않을 만큼만. 손끝과 벽 사이의 공기가 어제보다 얇게 느껴졌다. 그때 벽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사각, 손톱이 어딘가를 긁는 소리였다. 벽이 아니라 마치 종이나 청 같은 표면을 긁는 소리. 나는 손을 걷어들였다. 그러자 그 소리도 멈췄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벽 너머의 그것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움직임을 재현하고 있었다. 내가 손을 뻗으면 그쪽에서도 뻗고 내가 숨을 멈추면 그쪽도 멈춘다. 마치 거울처럼. 그날 이후 벽 너머의 소리는 점점 더 생활 소리에 가까워졌다. 이불을 끄는 소리, 침대가 아주 살짝 울리는 소리, 발꿈치가 바닥에 닿는 소리, 그리고 컵을 내려놓는 소리. 분명히 컵을 내려놓는 소리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에는 내가 쓰는 컵이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컵받침이 살짝 움직여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제 컵을 저 위치에 두지 않았다. 그날 밤 벽 너머의 소리는 새벽 4시가 지나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시계를 봤다. 4시 12분. 숨소리는 여전했고 이불 소리도 계속됐다. 규칙이 깨졌다. 나는 결국 스탠드를 켰다. 불빛이 켜지는 순간 소리는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마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딘가로 물러난 것처럼. 그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고 이상한 걸 느꼈다. 내 눈밑이 유난히 어두웠다. 잠을 못 자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그늘을 칠해놓은 것처럼. 회사에서 하루 종일 멍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한 박자 늦게 대답했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계속 벽 생각이 났다. 퇴근길에 나는 일부러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내 집을 밖에서 바라봤다. 낮의 집은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 벽도 창문도 거리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문 안쪽이 어둡게 느껴졌다. 불을 켜놓고 나왔는데도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벽에 대고 말을 걸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목소리는 작았고 확인보다는 무의식적인 질문에 가까웠다. 대답은 바로 오지 않았다. 대신 벽 너머에서 내가 방금 한 말을 아주 작은 소리로 따라하는 게 들렸다. 누구 있어요? 톤도 속도도 내 것과 같았다. 하지만 감정이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대답하지 말 것. 그날 밤 벽지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무늬가 어제와 미묘하게 이어지는 느낌. 마치 벽 너머의 벽지 무늬와 맞물리기 시작한 것처럼. 나는 손으로 벽지를 문질렀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사람의 피부처럼 애매한 온도였다. 그때 벽 너머에서 아주 조용한 웃음소리가 났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숨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했다. 그날 새벽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내 방에 앉아 있었고 벽 너머의 방도 똑같이 보였다. 두 방은 완전히 같은 구조였다. 그리고 벽 너머 방의 침대 위에는 내가 누워 있었다. 꿈속에 나는 자고 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고 아주 편안해 보였다. 나는 벽 너머의 나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벽 너머의 내가 눈을 뜨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한 칸 더 가까워. 나는 그 말에 놀라 깼다. 시계는 새벽 3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숨소리는 이미 시작돼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숨소리가 내 방 안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벽에서 떨어진 쪽으로 몸을 옮겼다. 그 순간 침대가 아주 미세하게 벽 쪽으로 끌려갔다. 소리는 없었다. 움직임만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밤이 나를 데려오고 있다는 걸.